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럼 자기 주식이 뭐냐? 자, 우리 아까 주식을 발행했죠. 한 장에 5,000원짜리 주식을 자, 1,000주를 발행해서 500만 원의 자본이 조달이 됐는데, 자, 우리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매입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자, 소각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지금 매입했잖아요. 매입했다가, 자, 태워버리는데, 한참 있다가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매입해가지고 4월 15일 날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했는데 바로 소각이면 자본금이 줄지만, 자, 지금 4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4월 15일 날 소각 예정이에요. 자, 태워버릴 예정은 4월 15일. 그럼 미리 사와야 되니까 4월 10일 날 사옵니다. 자, 그럼 이제 500만 원인데, 자, 그 중에서 몇 주를 매입했느냐? 100주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은, 자, 현금이 얼마 나가느냐? 뭐, 한 장에 얼마씩 살까요? 100주를 매입했는데, 매입할 당시는 주식이 한 장에 5,000원짜리가 아니니까 5,2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또 4,700원에 사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자, 또 5,200원에 사왔어요. 그러면은 현금은 52만 원이 나가고, 자, 이럴 때 얘가 뭐가 되느냐? 자기 주식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기 주식은 5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원래 500이 있었어요. 자, 500. 그리고 자본금은 500. 근데 지금 돈이 얼마 나갔어요? 5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에서 52만 원이 나가면 이제 자본은 448만 원이 되는 거죠. 52만 원이 나갔으니까 448. 안 맞네. 여기 있잖아요. 자기 주식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52만 원. 그러면 500에서 52 빼면, 자, 자기 돈 448만 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이랬는데, 4월 15일 날 소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자기 주식이 없어지면 돼요. 자기 주식이 52만 원 없어지면서, 자,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이고, 자, 이때의 자본금은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0만 원의 주식을 52만 원에 태워버린 게 되니까 이때는 감자차손이 되면 되죠. 자, 감자차손이 2만 원 이렇게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간단한 이야기. 아까하고 똑같아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처음에는 소각하려고 했는데, 에이, 소각하지 말자. 그냥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주식을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더니 반만 팔렸네. 그러면 자기 주식은 26만 원이 없어지는데, 자, 이때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3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가 매입한 주식을 태워서 이익을 받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이다. 자,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4만 원이 된다. 이 소리죠. 다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식. 자, 태워버려요. 자기 주식 자본금. 자, 안 태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로 팔어. 도로 팔면 자기 주식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생기는 4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돈만 따져볼까요? 자, 돈은 얼마가 더 들어왔어요? 30만 원이 더 들어왔네요. 자, 맞춰봅시다. 자, 448이었는데 30만 원이 더 들어왔으니까 돈은 얼마가 돼요? 478만 원으로 변했네요.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본금은 아무 영향 없죠? 자, 그 대신에 뭐가 생겼나? 자기 주식이 얼마가 없어졌어요? 반. 자, 26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26만 원이 없어졌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여기 4만 원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전체의 자본 만나볼까요?
자, 원래가 500만 원인데 4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에 플러스 504. 거기서 자기 주식은 자본에 마이너스 26만 원 빼버리면은 정확하게 478만 원 일치하죠. 자, 이제 나머지 반도 태워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이 26만 원이 없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얼마에 팔았느냐?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손해잖아요. 자, 손해니까 자변에 뭐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러면 속상하죠? 자, 처분 이익이 4만 원 먼저 없어지고,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이렇게 2만 원이 생기겠죠? 자, 합쳐볼까요? 결국 우리는 자기 주식을 52만 원 다 팔았어요. 자, 얼마에 팔았습니까? 현금 30, 20 해서 5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52를 50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2만 원이죠.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2만 원 맞아요? 자, 여기 있던 처분 이익이 여기 와서 없어졌죠? 그래서 처분 손실만 2만 원만 남는다 이 소리죠.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50만 원이 들어왔죠 지금? 자, 5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요걸 갖고 해야죠. 20이 들어온 거죠. 자, 20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478이 아니라 498로 바뀌어요. 자, 498로 바뀌고, 자, 자기 주식은 완전하게 없어졌죠 이제.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지금 2만 원만 남은 거다. 그러면 결론 500에서 2만 원 마이너스. 그러면은 정확하게 49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요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의 연관관계 요것도 잘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해를 해야죠. 우선 이해를 해야 그다음부터 무슨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자기 주식 문제가 좀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4. 자기 주식이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을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자기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모아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를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여 마이너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나오면 마이너스 해줘라 이 소리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3월 3일부터 연달아 회계 처리할게요. 자, 3월 3일 날 이거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문제.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5,600원에 취득. 그러면 차변에는 자기 주식 자, 5,600원씩 10주. 그러면은 56,000원. 자, 현금은 56,000원. 그랬다가 자기 주식 또 10주를 주당 6,200원에 취득. 자, 이번에는 4월 10일 날. 자, 차변에 자기 주식은 62,000원이 되겠네요. 자, 현금은 62,000원. 그랬다가 6월 28일 날 자기 주식 5주를 주당 6,000원에 재발행이라는 건 팔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자, 몇 장이에요? 5장. 5장을 얼마에 팔았느냐? 6,000원에. 그러면 현금은 3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이제 얼마가 없어지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은 얼마짜리예요 이거? 자기 주식은 11만 8천 원. 자, 자기 주식은 11만 8천 원이죠. 자, 그런데 자, 우선 요거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았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섞어서 팔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요거는 그냥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온 놈부터 먼저 팔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줄을 팔았으니까 28,000원이 없어진 거죠. 자, 28,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만원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나와요? 2,000원. 자, 요게 이제 언제 겁니까? 6월 28일 날. 자,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자, 또 나머지 여기에서 아까 여기 10주였죠? 자, 10주인데 여기서 5주 팔았고, 자, 여기서 5주를 팔았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은 28,000원이 없어지는데, 자, 현금은 얼마가 되느냐? 4,000원에 팔았네요. 4, 5, 20, 2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28,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면 8,000원 손해죠. 근데 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주식에 자, 처분이익이 2,000원 없어지면서 나머지는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6,000원 이렇게 해서 자, 7월 7일 날도 끝났어요. 그럼 결국 여기 있던 자기 주식은 여기 있던 자기 주식 10주는 자, 여기 가서 없어지고 여기서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랬다가 10월 15일 날 자기 주식 5주를 소각을 했대요. 자, 이 중에서 5주를 태워버렸다. 자, 태워버리면은 자기 주식이 없어지잖아요. 자, 62,000원의 반, 31,000원을 태워버렸는데 아까는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어야죠. 자, 이때 이 자본은 액면가액입니다. 자, 여기는 한 장에 액면이 안 나왔는데 그냥 5,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5,000원 이렇게 되고, 자, 25,000원인데 자기 주식이 31,000원에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돼요? 감자차손이 된다. 자, 감자차손이 6,000원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주식을 사다가 팔면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워버리려고 매입했으니까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태워버리는 경우와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기 주식은 팔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워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요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자,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46.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원인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자, 11월 10일 매각 시점에 분계로 오른 것이다. 이거 바로 지난번 시험 문제잖아요. 이 자기 주식이 참 잘 나와요, 이거. 자, 그럼 먼저 11월 1일 날부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 950원에 50주 샀네요. 자, 50주 곱하기 950원.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은 47,500원. 자, 현금으로 구입 47,500원. 자, 그랬다가 11월 5일 날 매각. 그러면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몇 주예요? 20주. 자, 20주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20주는 요 매입 가격으로 가야 돼요. 없어지는 것은. 그러면 아까 20주를 얼마씩에 사왔어요? 950원씩에 사왔으니까 19,000원이 없어지죠? 자, 요 놈을 얼마에 팔았어요? 970원에. 자, 20주를 970원에. 그러면 19,4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19,000원짜리를 19,400원에 파니까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여기서 400원이 발생을 한 거죠. 자, 11월 10일. 자, 출제자는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나머지 30주를 다 팔았네요. 자, 자기 주식 30주. 자, 얘에서 얘 빼도 되고 47,500원에서 19,000원 빼도 돼요. 285. 아니면은 30주를 우리 아까 처음에 얼마씩에 사왔다? 950원씩에. 그러면은 950원씩 30주. 그래도 28,500원은 똑같이 나온다. 자, 얘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현금 930원에. 자, 930원에 30주. 그러면 27,9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28,500원짜리를 27,900원에 팔면은 손해죠. 그런데 얘가 있잖아. 그럼 얘부터 죽여야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자,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우선 400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가 돼요?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처분 손실은 28,500원에서 자, 28,300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 200원만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른 붕괴는 3번만 오른 붕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알고 보면 진짜 자기 주식만큼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의 분할. 자, 주식의 병합. 자, 주식을 분할하는 거는 뭐냐? 분할은, 자, 주식의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병합. 자,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한 장에 5,000원짜리 주식이죠. 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이요, 한 장에 얼마였었냐 하면은 280만 원씩 갔어요. 280. 자, 이때 한 주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5,000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죠. 우리 서민들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겠죠.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서민은 못 사.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장 사고 싶어도 한 장이 살려면은 280만 원이 있어야 사는 걸? 그러면은 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 거래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가 이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야, 이거 한 장에 500원짜리로 쪼개자. 한 장에. 그러면 한 장에 500원짜리로 주식을 쪼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장 갖고 오세요. 그러면 10장을 논아주는 거죠. 10장 갖고 오면 100장을 논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순간에 요 주가가 1주당 얼마가 돼요? 2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만 원. 맞죠? 지금 5,000원짜리가 280이니까 한 주당 500원이면은 28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한 장에 100원짜리로 줄여버렸어요. 한 장에 100원짜리로. 그러면 50분의 1이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 280만 원을, 자, 얘를 50으로 나눠주면은 5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자, 사고 싶다. 그러면은 5, 6만 원만 있으면 한 주 사요, 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제 그제 한 장에 지금 6만 1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자, 한 주를 얼마에 주고 산다고요? 56,000원 또는 58,000원에 샀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나는 삼성전자의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벌어질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것은 발행한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쪼개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므로써 어떤 효과가 생겨요? 주식을 쪼개면 발행 주식 수는 어떻게 돼요? 자, 발행한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총 자본금은 어때요? 자본금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냥 불변이죠? 자본금은 그대로고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액면 금액은 적어지겠죠? 5,0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이렇게 줄어들죠? 자, 그거의 반대, 주식의 병합. 자, 주식의 병합은 한 장에 5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한 장에. 자, 이거를, 자, 한 장에 5,000원짜리로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주주들 10장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한 장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주식을 병합하게 되면 반대로 발행 주식 수는 어떻게 될까요? 발행 주식 수는 감소가 되겠죠? 병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는 감소하고 액면 금액은 증가하는데 자본금은 동일하죠? 자본금은 똑같다. 그게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는 총정리로 갑니다. 자, 348페이지에 자, 자본잉여금이란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이 있다. 자, 오른쪽.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가격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액면보다 적게 발행했을 때 걔는 뭐가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서 요거는 자본 조정이 되는 거다. 자, 감자 차익. 자본을 감소할 때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감자 차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주고 태워버렸다. 그러면은 감자차손. 그래서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감자차손은 자, 자본 조정의 빨간 색깔은 자본의 마이너스.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어떻게 돼요?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서 자본잉여금이고, 자, 자기가 취득한 금액보다 더 싸게 팔았대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걔는 자본 조정. 따라서 자본 조정도 꼭 마이너스가 아니죠. 자본 조정에도 일부 플러스 항목, 신주총액 증거금이나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의 플러스 항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요거는 마이너스죠. 자본의 마이너스. 그리고 자, 지금 자본잉여금 세 가지는 꼭 외우세요.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7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요 이익잉여금은 자, 우리 회사가 결산을 했어요. 자, 12월 31일 날 자, 결산을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제 1년 동안에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집합하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자, 수익은 대변에 집합이 돼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수익이 5천. 자, 우리 회사의 전체 비용이 3천이면은 우리 회사는 얼마를 벌었어요?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개인 기업이면 자, 우리 영미식 마감법에 의해서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 2천만 원 이익이 나오니까 차변의 손익 2천, 자, 대변의 자본금이 2천 이렇게
이렇게 개인 기업은 이렇게 이익이 나온 만큼 자본의 플러스로 보내버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는 자, 이익이 나왔다고 하여 이걸 자본금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자, 주식회사가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31일 우리 격리 직원들은 자, 이익이 나왔다고 그 이익을 우리 격리 직원 마음대로, 경영자 마음대로 저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로 패스해야 돼요? 주주들의 모임으로 패스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모임, 요걸 주주총회라고 하죠. 자, 그럼 주주총회는 언제 열려요? 자, 상법에 의해서 결산일로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그러면은 자, 결산일이 지금 12월 31일이면 자, 이거는 이제 X1년이잖아요. X2년 3월 30일 전에 주총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3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요 주주총회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생긴 2천만 원의 이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가 처분할 수 없는 자, 미처분, 처분하지 못한 자,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서 벌면 자본잉여금, 자, 영업활동에서 번 돈은 이익잉여금. 근데 이 이익잉여금을 우리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 주주들이 처분해야지. 그래서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패스. 그러면 차변의 손익 2천. 자, 이건 어디로 가요?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2천만 원이 이렇게 패스가 돼요. 자, 그랬다가 자, 3월 20일 날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처분되느냐? 2천만 원이 처분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우리는 상법에 따라 자, 이익준비금이라는 데로 보냅니다. 자, 이익준비금이란 상법상 강제로 쌓아두는 강제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식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중에 일부는 무조건 적립해두래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자, 집에 한 달 월급을 타오면 그 중에 얼마를 딱 띄어가지고 적금을 들든지 개를 들든지 노후 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법에 의해서 쌓아둡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쌓아둬야 되느냐? 자,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우리가 이익이 나오면은 주주에게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주주에게 배당을 뭘로 하느냐?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에요. 자,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 말고, 자, 이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에, 현금 배당액이에요.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죠.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강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본금이 500이다. 그러면 요 이익준비금은 250만 원 될 때까지 무조건 쌓아두는 거죠. 이러한 강제성을 띤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2천만 원 중에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이익준비금으로 얼마를 보내라고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이거 배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배웠죠? 자, 우리가 액면 자 500만 원의 주식을 100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얘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91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9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예요? 주주들이 지들이 100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해야죠. 주주들은. 그런데 얼마만 투자했어요? 91만 원만 투자했잖아요. 그럼 9만 원 적게 투자한 거네? 9만 원 적게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걸로 까부시겠다 이거죠. 그럼 결국 자기가 자 회사가 이익이 나오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줄 건데 저 9만 원만큼은 배당을 안 하고 그걸로 요거를 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가 아니라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익이 나오면 자 그럼 지금 이제 얼마 나왔어요? 9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3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자 3만 원 메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 낸 게 돼요? 이게 9만 원이 아니라 이제 6만 원으로 줄겠죠. 그 다음 년에도 3만 원 줄이고 그 다음 년에도 3만 원을 줄이면 3년이 지나게 되면 얘네들은 결국 100만 원 다 낸 게 되잖아요. 아니, 받아서 내나 까고 받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잉여금이 생겼을 때 이익잉여금이 생겼을 때 3년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잉여금의 처분 항목으로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3년간 균등상각. 자 똑같은 금액으로 생각한다. 월할 생각하지 않아요. 월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에 걸쳐서 얘를 메꿔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야? 회사가 이익이 났으니까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인들한테 배당해 줘야 되잖아요. 이때 배당을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현금으로 배당하려면은 현금으로 줘야 되죠. 근데 오늘은 주주총회에 결의만 하는 거지 주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얼마를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했느냐 700만 원을 배당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아직 오늘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미지급 배당금 자 미지급 배당금 700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자 요게 이제 현금으로 배당할 금액이 700이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10분의 1 요게 이익준비금으로 70만 원이 이익준비금으로 쌓여지는 거죠. 이게 요 놈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중에 10분의 1이 10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80, 100 다 좋아요. 60 안 돼요.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주식으로 준대 또. 그러면 요거는 뭐야? 주식은 오늘 결의만 하는 거지 아직 논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요것도 만약에 700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7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거고 요거는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해 줄 돈이다. 그래도 남았네요. 2천만 원 중에서 자 이렇게 처분하고도 남았어요. 그럼 이제 회사가 마음대로 싸주자. 마음대로 싸두는 것을 임의적립금 자 임의적립금 마음대로 싸둬라. 그래서 임의적립금이 얼마냐 4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음 기로 넘겨야죠.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다음 기로 넘어간대요. 넘어가는 잉여금을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00 요즘에 암산이 안 돼요. 자 2천만 원에서 자 1800 자 1800 그 다음에 73만 원 그러면 127만 원이 남았네요. 그럼 127만 원은 다음 해로 넘겨라 이 소리죠.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3월 20일 날 이렇게 결의를 했으면 자 4월 10일쯤 배당을 해줘야죠. 자 요거는 현금으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은 700 자 요거는 현금으로 갈 거예요. 현금 700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요거는 부채예요. 자 미지급 배당금은 우리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으로 줘야 할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미교부 자 주식 배당금이 700 그리고 얘는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금 700
그러면 얘는 부채가 아니죠. 얘는 자본으로 되돌아올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본의 플러스 종조정 항목. 그래서 미지급배당금과 미교부 주식배당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자, 이거 끝났어요. 얘하고 얘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얘하고 얘.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 다시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12월 말일 날 다음 연도는 2,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갈 텐데, 자, 여기 전기에서 2월 된 걸 일로 와야죠.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이 여기서 없어져요. 자, 2월 이익 잉여금은 얼마? 127.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로 미처분 되는 게 2,627만 원이 자, 당기말 미처분 이익여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똑같이 처분이 되고 남으면 2월 이익여금 이렇게 해서 뺑글뺑글 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자,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강제로 적립하고, 자,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가 뭐예요? 마음대로 쌓아둘 수 있는 적립금이다 이랬죠? 자, 그래서 임의 적립금에는 자, 자, 이렇게 외우세요. 제 친구가 손광호라고 미스터 손이에요. 자, 얘가 감별사가 됐어요. 병아리 감별사가. 자, 병아리 감별사 아세요? 자, 감별사가 되자, 원래 이제 감별사가 병아리 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병아리 감별 학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돈이 없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이 그때 한국은행 다녔는데 얘한테 뒷돈을 대줬어요.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 돈으로 감별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갔죠.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자하고 잘 살면 참 좋은 얘기인데 인생이 제대로 안 되죠. 이 친구가 미국 가서 그냥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아주 죽일 놈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님의 적립금. 우리 한국은행 다니는 애인이죠. 애인이 님의 적립금 시집갈 때 쓰려고 적금 든 거. 자, 그거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이놈 미스터 손이. 임의 적립금을 가져간 미스터 손이 뭐가 됐어요? 감별사가 됐죠. 감별사가 되자 뭐 했다? 배신했어요. 감별사 되자 배신. 이렇게 외워버리면 임의 적립금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죠. 자, 임의 적립금을 가져간 미스터 손이 감별사가 되자 배신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 자, 손은 뭐예요? 손실이 났을 때 메꾸기 위해서 쌓둔대요. 그거를 손실 전보 적립금. 자, 빚을 갚기 위해서 쌓둡니다. 감채 적립금. 비상금으로 쌓둡니다. 별도 적립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쌓둡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퇴직금 주기 위해서 쌓둡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쌓둡니다. 자가보험 적립금. 배당을 골고루 하려고 쌓줍니다. 배당 평균 적립금.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 쌓둡니다. 신축 적립금. 이와 같이 회사는 이익이 나왔을 때 상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쌓아두는 이익준비금이 있고 회사가 마음대로 쌓아두는 임의적립금으로 나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임의적립금에는 자, 미스터 손 감별사 되자 배신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전기에서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하고 자, 뭐를 더해요? 당기 순이익을 더한다.
자, 요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요 더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면은, 자, 먼저 12월 말일날 이익이 나오면 차변의 소원이, 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자, X2년이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처분이 됩니다. 자, 뭘로 처분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남는 게 2월 이익잉여금이다. 자, 어쩌고 저쩌고가 뭐죠? 이거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년간 균등.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 자, 주식으로 배당,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리고 남은 거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자, 그랬다가 요거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했다가, 자, 다시 X2년도 12월 말일이 돼요. 그러면 다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전기에서 2월 된, 자, 요 2월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지죠. 자, 전기에서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합쳐지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다가 X3년, 자, 3월 25일 날 주총합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남는 게 뭐가 된다? 2월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러면 요 2월 이익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지겠죠? 자, X3년 12월 말일 날, 자, 전기에서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에, 자, 당기순이익이 합쳐져서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겠죠? 요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요게 바로 잉여금의 처분. 자, 그래서 요 처분 내역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처분 내역을 어디다 기록해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이렇게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순손익의 처분. 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하여튼 자꾸 좀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쉬고, 자, 오늘 자본회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